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종교 기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이라고 하면 뭐 쓰는 거, 뭐 책으로 출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록물들이 있지만 특히 오늘은 종교와 관련된 이제 뭐 종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네 종교 관계된 그런 종교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하는 기록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그냥 끄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기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죠. 목적.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기록이라고, 그것을 글이나 기호로 적는 것, 그걸 의미하죠. 그 재료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적는 그곳이 여러 곳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기록인데, 사실 종교 기록 종류가 많이 있죠.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는 가르침을 담은 경전, 이런 종류가 있을 것이고, 뭐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요, 경전,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그 종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후일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일기를 쓴 것, 그것도 다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특별히 경전 부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경전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기록이 왜 중요한가, 또 기록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천주교 신부이기 때문에 불교, 원불교 이쪽 사실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고,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 기록의 핵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 그렇죠. 불교의 경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불교의 경전을 좀 알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대체 놀랐어요. 물론 그 역사가 긴 것도 있지만 아무튼 많아요. 이게 참 너무 벅찬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그런 것이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경, 율, 논, 그것을 삼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시대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소승경전,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경전, 이것을 소승경전이라고 하는데, 뭐 원시경전 최고 불전인 수타니파타, 아함경, 열반경, 이런 쭉 그런 경전들이 있고, 대승경전, 뭐 태풍 반야경을 비롯해서 반야심경, 잘 알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이런 여러 경전들, 화엄경,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이제 여러 경전들을 시대적으로, 사상적으로 구분한 그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경전, 소승경전 이런 식으로 이분하는 것은 그냥 그동안의 관습 이런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뭐 대승, 소승 상관없이 다 불교의 경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경전의 분류를 오분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화엄경류, 아함경류, 방등경류, 반야경류, 법화경류 이런 식으로 오분법으로 나누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일본에서 분류하는 방식 그것은 10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경전 분류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함부, 본연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보적부, 열반부, 대집부, 경집부, 밀교부. 참 말만 들어도 어려운 말들입니다. 이 경전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더 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함부, 아함, 팔리어로 아가마라고 읽어야 되나? 아무튼 아함마 이렇게 글쎄 부처님 말씀을 모아서 완성했다는 의미의 경전입니다. 소승 경전을 총칭하는 말로 주로 사성제, 팔정도 좀 들어본 말씀이죠. 12연기 등 불교의 기본 사상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 아함부. 본연부는 본생 또는 본기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 아득한 과거세의 영겁다생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자아의 완성을 위한 보살령을 한 일종의 고사, 전생설화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전 자타카, 본생경 읽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반야부 대승불교 초기의 경전으로 주로 공사상 잘 알죠? 텅빈 충만 이런 것들로도 표현이 되는 공사상을 설한 경전이며 금강경, 반야심경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부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이고 무량의경, 관보현경과 더불어 법화 삼부경이라고 불려집니다. 법화경 이전에 설한 삼승 성문 연각 보살은 참다운 진리에 이르는 방편이었음을 밝히고 모든 법의 실상을 설한 경이다. 화엄부 대승보살도 사상을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부처의 성도와 과덕 그 경계를 문학적으로 장엄하게 기술하면서 실천하는 과정에 52위의 보살이 있음을 교리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 뭐 이 뒤에 설명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적부 불교의 여러 경들을 모아 편집한 혼합경전이라고 합니다. 보적부 대보적경 보살이 수행하는 법과 장차 미래세의 부처가 되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게 되리라는 예언을 받는 수기 성불 등에 관한 경전 대보적경이라고도 하고 법보의 누적이라는 뜻에서 연유했다고 합니다. 열반 석존께서 인멸하기 직전 라자가에서 인멸하신 이제 라자가하에서 구시나가라까지 가는 동안의 행적과 설법 내용 인멸하기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때의 설법한 내용들 그리고 인멸 후에 답이 사리 분배 봉환 등과 관계된 것을 적은 경 대집부 대방 등 대집부에 해당하는 모든 경을 다 모았다는 뜻으로 이 경전은 13종의 독립적인 대승경 등들을 분 또는 품 단위로 분류하여 하나의 경전처럼 엮었다. 주 내용은 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를 반야경의 공사상에 근거하여 설계했다. 대승대집 지장십륜경 줄여서 지장십륜경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경집부 인왕경, 유마경, 입능가경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밀교부 밀교는 다신교적이고 힌두교적인 요소가 불교에 유입되면서 대승불교 발전사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사상으로 주로 진언과 다란이로 이루어져 있다. 밀교 인도의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불교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타난 사상들 진언과 다란이 비교적 절에서 널리 독송되고 있는 천수경, 진언 이것은 밀교 관음신앙 경전들에서 수용된 것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경전들의 쓰임이나 또 자세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뭐 이제 경전학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불교의 경전이. 이런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불교에는 교서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의 원강을 밝힌 원의 경전. 원불교의 교리, 제도, 역사 등을 교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본되는 교과서로서의 경전이에요. 총서편이 있고 교의편이 있고 수행편이 있다. 교리서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총서, 그다음에 어떤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보통 이 원불교 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전, 소태산 대종사께서 1943년에 친찬한 불교 정전으로 여기도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으로 구성됐다. 교리의 원강을 밝혀신 원의 경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경, 소태산 대종사의 언행록, 원불교 교서의 하나로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15품 547장. 불조요경, 보조 경전이랍니다. 원불교의 보조 경전인데 원불교의 사상과 관련이 깊은 불경과 조사 이분들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불경 그리고 불교의 여러 조사들 중에서 이렇게 원불교 교리나 수행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것이 불조요경이다. 정산종사 법어, 소태산 대종사의 수제자인 정산종사 이분의 법문과 제자들이 수필한 법문들을 편집수록했다고 합니다. 예전, 예할 때 예겠죠. 이 한자가 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를 예의구별으로 정한 통례편 이런 거. 가정생활에 관계된 것들, 상장, 제사 이런 인간의 일생 전체 예법에 대한 규정 그것이 예전입니다. 대산종사법어, 소태산 대종사의 수제자인 대산종사의 법문과 제자들이 수필한 법문들을 편집수록했다. 세전이 있습니다. 세전. 소태산 대종사의 수제자인 정산종사가 편차를 친정했고 요지를 진술했는데 인간의 일생 전반에 걸쳐서 태교, 출생, 교육, 결혼, 열반 이르기까지 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런 세상 안에서 마땅히 밟아야 될 도리 강령을 밝혀놓은 책이 세전이다. 그럽니다. 원불교의 교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불교 교전. 교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전과 아까 말씀드린 정전과 대종경 이것을 합본해서 1962년에 지금 원불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교전. 천주교와 개신교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이제 기독교죠. 뿌리가 같아요. 천주교, 개신교. 경전에 뿌리가 같은 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경전, 성경이라고 표현하죠. 구약성경. 유대교에서는 이 말을 되게 안 좋아하죠. 구약, 옛날 약속. 이것은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본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교에서 표현한 것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 46권.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성경은
이것을 다 한 대 다 모아놓은 것이죠. 한 권으로 두껍게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건데 실제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개별적인 그런 경전입니다. 46권 또는 37권. 이것은 가톨릭의 경우, 로마 가톨릭의 경우는 46권이고 유대교나 개신교 같은 경우는 37권. 이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제2경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수가 달라지는 건데 모세 오경부터 해서 예언서까지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걸로 집필이 됐고 이 제2경전은 그리스어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곳에서 집필된 곳이어서 유대교하고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유대교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유대교의 그 입장을 따라서 역시나 인정을 하지 않는. 근데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 불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원불교와 관계된 그런 경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그리스도교 경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전 이외에도 수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요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경. 그런데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조금 거짓된 것도 있고 좀 뭔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오류가 있는 것도 있고 이 정통 전체가 말하는 것과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회의를 한 결과 뺐죠. 이게 정경 목록을 이렇게 정할 때 그렇게 이제 취사를 한 것이죠. 구약 성경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5개의 경전이죠. 모세, 천지창조, 유다인들의 종교적인 기원과 역사, 이집트 탈출에 관한 이야기, 율법의 성립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역사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왕정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들을 기록한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뭐 시편, 찬미가 어떤 지혜 문학들 이런 성경들이 있고, 예언서는 이제 당시 유다 사회에 대한 경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 구세주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예언서가 있다. 제가 신부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너무 자세히 설명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편집을 하십시오. 이거 편집 잘해야 돼. 대답이 없어.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립된 성경. 그렇죠. 27권이 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해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한 바오로 사도, 이 바오로 사도가 공동체에 보낸 서간,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보낸 서간이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핫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거, 신흥 종교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용하는 성경, 요한 묵시록 또는 요한 계시록이라고도 하죠. 개신교에서는 계시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재미 정도가 아니고 참 훌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죠? 잠이 지금 오고 뭐 재미가 없어 이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불교, 원불교, 그리스도교 경전들의 내용에 대해서, 경전들이 어떤 경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루하시죠? 이런 종교 기록들이 발전되는 과정, 뭐 성립되는 과정, 이것을 잠깐 볼 필요가 있죠. 어떤 기록이든지 처음부터 기록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뭔가 신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기사가 등장하죠. 기사부터 있고 나서 사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사건이 먼저 있죠. 사건. 그게
부처님에 대한 일이든 그다음에 원불교 대종사님에 관계된 일이든 예수님, 하느님에 대한 일이든 먼저 체험이 먼저 있죠. 체험. 이 사람이 체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중요한 것들은 입으로 전해주죠. 전해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것들은 잘 전해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입으로 전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죠. 구전. 잘 전해줘야죠. 그런데 잘못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전으로 전해주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말 전달해주기 그런 게임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한 것을 제일 마지막 사람이 그대로 알아듣습니까? 전혀 딴판의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죠.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소문 잘 알고 있듯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소문이 났는데 저쪽 멀리 가면 아주 거창하게 바뀌게 되죠. 뭐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지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 글자로 명확하게 이 새겨 놓아야 이게 달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진리가 잘 전해질 것이다 생각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제 기록을 어디다 하겠어요? 뭐 종이에다가도 하고 돌에다가도 하고 나무에다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이제 볼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이제 이게 낡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야 될 때 지금은 인쇄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그냥 막 찍어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사를 합니다. 필사. 다 적어. 다 적어. 요즘 불경을 적는 분들도 있고 성경을 적는 분들도 있고 참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필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때 졸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줄을 빼먹고 쓴다든지 아니면 단어를 틀리게 쓴다든지 한 줄을 또 중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분명히 인간이 하는 일은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오류가 있게 되면 세월이 흐른 뒤에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필사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판을 만들면 되겠다. 판. 그래서 만든 것이 목판이다. 목판. 나무에다 새겨. 아예 새겨버려 글자를. 그러면 이것이 달라질 수가 없죠. 그냥 새기는 대로 그대로 찍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목판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달아요. 글씨가. 또 글자가 세밀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글자 있잖아요. 이 복잡한 글자를 세밀하게 이렇게 새겨야 분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글자인지 저 글자인지 헷갈려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글자를 파서 인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연구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금속활자. 이 나무보다는 이 쇠에 새기는 것이 더 세밀하게 새길 수 있고 잘 안 다뤄요. 글자가. 구텐베르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직지심체요절 들어봤죠? 최초의 금속활자.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낸 나라가 아닙니까? 뭐 구텐베르크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구텐베르크보다 더 앞선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목판이나 금속활자나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이 책이나 이것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찾아보기 힘들고 이렇게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어떤 매체에다가 저장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기록이 쭉 발전하게 되죠. 구전, 기록, 필사, 인쇄 중에서 목판, 금속활자, 디지털, 이런 어떤 과정.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불경의 필사본, 직접 손으로 이렇게 이 한자를 다 쓰느라고 얼마나 사실 힘들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쓰다 보면 가끔 탁 졸다가 글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다른 글자를 쓰 그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불경 중에 진언을 한글로 번역한 책, 오대 진언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죠. 목판본 중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그 경판이죠. 그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정신적인 어떤 무장을 위해서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있습니다. 목판 이렇게 돼 있죠. 목판 하나의 목판에다가 그 자리에 쭉 찍어. 이게 금속활자죠. 직지심체요절. 상당히 글씨가 세밀하게 찍혀 나오죠. 날렵하게 찍혀 나오고, 이것은 목판본이고, 이것은 금속활자본. 상당히 날렵하고 강하고 그렇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제 요즘은 한글로 다 이렇게 나와서 읽고 있고, 반야신경 이런 데 잘. 원불교 정전, 아까 불교 정전 이렇게 예전에 이런 책들을 사용을 했고, 이게 다 활자본, 이건 활자본의 경전들입니다. 요즘 원불교에서 주스는 원불교 교전, 전주에서 전주 한지로 원불교 초기 경전을 복원을 했습니다. 참 획기적인 일이죠.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초기 경전, 그러니까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경전들을 전주 한지로 복원하는 일들을 전주시에서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꿈난, 여기에서 이런 필사본들이 발견이 됐죠. 이 발견으로 성경의 주요 내용들이 보완되고 정말 성서학의 발전의 계기가 됐죠. 이런 필사본, 이게 이제 조각조각 떨어진 것도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 쓰던 성경, 불가타 성경, 이것은 라틴어로 된 성경입니다. 라틴어. 이제 구텐베르크 성경, 이것은 금속활자본의 성경인데,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성직자들이 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일반 신자들은 잘 접할 수 없고 또 접하더라도 잘 읽을 수 없는. 근데 구텐베르크 이 금속활자를 통해서 성경에 대량 인쇄가 가능해진 겁니다. 대량 인쇄. 그리고 이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다른 각 지역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성경이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구텐베르크 성경은 독일말로 그 지역의 언어로 처음 번역해서 펴낸 성경.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죠. 성경이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참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구텐베르크 성경. 우리나라의 성경이 이제 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죠.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성경들입니다. 성경 직해. 이제 이것은 목판본이고, 이건 활자본이고, 이렇게
주일날 읽는 성경을 모아놓은 그런 성경 집계. 뭐 사사성경은 이제 사복음서,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했던 이제 한국말. 그래서 뭐 사사성경도 그렇고 성경 집계도 그렇고 한글로 된 것이지만 이제 전체 그 성경을 개신교가 같이 공동 번역을 했죠. 이걸 쓰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번역한 이 성경을 씁니다. 개신교도 선교사를 들으면서 한국말 성경을 이렇게 인쇄해서 사용했죠. 목판본 이런 것은 이제 인쇄본이기도 하고, 뭐 각 성경의 권수대로 이렇게, 예, 성경 전서. 지금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130주년 기념해서 이런 성경도 나오고, 원문 번역 주석 성경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 좀 간략한 건 아니지만 경전의 종류와 또 그 사진으로 또 통해서 여러 경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기록, 종교 기록물 보존을 위한 단상. 경전이 중요하다. 이게 경전뿐만 아니라 종교 관계된 것들, 신앙 기록에 대한 것들, 이게 어느 종교든지 후손들에게까지 잘 보존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기록, 어떤 정보를 갈무리하여 특정 신호로 바꾼 후 어떤 매체에 남기는 것을 말한다. 어떤 매체에 남긴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특정 신호가 꼭 문자나 숫자일 필요는 없고, 매체가 반드시 종이나 평평한 판일 필요도 없으며, 매체에 남겼을 때 오늘날 일으키는 저장의 의미일 필요도 없다. 가축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있는 나무에 줄을 그어놓으면 그것으로서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그것을 책으로 돼 있는 거, 뭐 저장돼 있는 거, 그것만을 기록이라고 너무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기록을 좀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 기록들을 볼 때에도 어떤 촌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록해 놓은 작은 글귀라 하더라도, 작은 표시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다 조각조각 모아지면 정말 중요한 어떤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기록의 재료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쓰는 것이 주로 이제 기록일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적는 것인데 기호나 상징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필기라고 하죠. 석판이나 종이나 벽, 디스플레이 이런 것까지 썼다. 사람들은 썼다. 돌, 암각화, 비석 등이 있고, 나무는 목판, 쇠는 금속알짜가 있고, 종이는 파피루스나 파피루스, 양피지라고 하죠. 땅나무 종이, 한지, 펄프 등 이런 것들이 있고, 필기재료, 잉크벅, 흑연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기록하는 것 중에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돌에다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돌.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비잖아요. 고구려 시대 때 기록인데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암각화, 울산 판구대 암각화입니다. 선사시대 때 기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근데 이 기록의 단점은 오래 가기는 가지만 장소를 많이 차지해. 그리고 이제 풍화될 염려가 있고, 뭔가 보관이 용이치 않고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종이 형태로 많이 이제 기록물을 남기죠. 이 성경직회 이런 것들은 다 한지. 이건 목판 아까 봤습니다. 목판.
이게 이제 금속알자. 근데 여기에 이제 쓰는 재료들이 이제 종이 뭐 이런 것인데 필기 도구 이것도 참 중요하죠. 가능하면 없어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인류는 끊임없이 연구해 왔죠. 특히 종교 기록물, 어떤 신앙에 관계된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파피루스 오래 가요. 한지 1000년을 간다고 하죠. 한지 정말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만 오래 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쓰는 필기도구, 이것도 중요하죠. 주로 이제 서양은 잉크를 많이 썼죠. 잉크는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스며들어 있으면서 오래 가죠. 이 동양 쪽에서는 먹은 송진을 태워서 그 그름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죠. 정말 오래 갑니다. 한지만큼이나 오래 가죠. 그러니까 한지와 먹의 조합, 이것은 정말 최고의 보존 기술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중에서 연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필이 흑연이잖아요. 이 흑연. 물론 흑연이 이제 지워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도 탄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필기 도구로 잘 활용을 하면 참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기록물 쓰는 것도 있지만 음을 녹음하는 그런 것도 있죠. 전자적 또는 기계적으로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행위이며 보통 음성이나 음악을 기록한다. LP, 테이프 레코더, 컴팩트 디스크, 디지털 오디오 뭐 이런 쭉 있고, 또 이제 영상을 녹화하는 것, 풍경이나 인물 등의 동영상을 녹화하는 이런 것도 기록이죠. 기록. 요즘 그게 또 다 기록입니다. 근데 쓰는 것만이 아니고 음을 녹음하고 어떤 장면을 녹화하는 것, 이것까지도 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까지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을 녹음하는 거 뭐 잘 아시겠죠? LP판, 카세트 테이프, 릴 테이프, 디지털로 와서는 CD, 플로피 디스크 잘 아시죠? 하드 디스크, USB.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살다 보니 옛날 아날로그에 의해서 사용하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CD 한 장이면 또 USB 하나면 책이 엄청나게 책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많은 영상, 음악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예전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LP나 이 카세트 테이프, 릴 테이프 이것까지는, 그리고 여기 그 CD까지는 기록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록이 돼요. 이 자기장 방식, 그렇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 기록을 할 때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그런데 사실 이 이제 CD,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USB 이런 쪽으로 오면서는 이제 전자식 기호로 이게 바뀌잖아요. 잘 알고 계시고 0과 1의 두 가지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는 거. 근데 그것은 실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뭔가 출력기가 있어야만 읽어낼 수 있다. 그 참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기록에 있어서는 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USB, 이거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하드디스크나 CD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USB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교구에서 세례대장을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본당에서 세례대장을 작성하지 말고 그냥 컴퓨터에 그냥 시스템에 올리는 걸로 좋거니까 그냥 수기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공문이 왔었어요.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 이 디지털의 맹점,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한글 문서를 열심히 썼는데 고심을 내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썼는데 삭제? 엔터키를 눌려야 하는데 삭제? 이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프로그램 안에 있어서 다행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삭제 누르면 며칠 동안 한 것이 그냥 날아가죠. 그 허무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중요한 기록에 있어서는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죠. 이제 뭐 길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비휘발성 메모리, USB는 휘발성 메모리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기록 매체, 그러니까 어떤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그런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금속 재질에다 하기 때문에 이 플로피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드라고 단단한 곳에 저장을 한다는 뜻에서 하드 디스크라고 했는데 상당히 이것은 지금도 저장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이거 하드 디스크가. 그래도 이 보존력이 좋은. 근데 문제는 이 USB입니다. 이건 휘발성이 있어요. 전기를 꽂아야만 데이터가 살아납니다.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어져요. 이 참, 그러니까 그 작은 것 안에 그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다 저장할 수 있는 장치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신기하게 그 신호가 살아나요.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를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디지털의 장점과 단점, 아날로그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종교 기록물 보존, 또 종교 기록물만이 아니고 모든 소중한 기록물들을 보존할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디지털의 장점은 많은 데이터를 작은 공간 안에 저장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휴대가 간편하고 이용이 용이하고. 그런데 단점은 기호화된 데이터다. 기호화된 데이터. 어떻게 보면 실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암호 같은 거죠, 암호.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암호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출력 장치가 있어야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단점. 전기와 출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휘발성이다. 이 아날로그의 반면에 아날로그의 단점은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휴대 및 보관에 불편하다. 이용에 불편하다. 그러나 이 아날로그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렇죠? 종이에 글자를 쓴 것은 진짜로 글자를 쓴 겁니다. 그렇죠? 뜻이 있는 글자를 쓴 거예요. 0과 1로 바꾼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실제. 그래서 사람의 눈과 뇌가 출력 장치입니다. 그걸 읽을 수 있는 눈과 뇌만 있으면 돼요. 보존력이 휘발성이 없고 보존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아날로그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그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날로그로 하는 김에 보존력이 뛰어나고 뭔가 후손들까지 잘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록 보존에 있어서 한지만큼 우수한 것이 없죠. 그 당나무로 만든 한지. 한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그 옛날 기록물들 한지로 다 기록된 그것들 지금까지도 잘 남아요. 물론 이제 보존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다른 종에 비해서 오래 가죠. 거기다 먹으로 쓴 것 이거 정말 특히 전주 한지 제가 전주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주 한지 딱 좋습니다. 요한 23세 지구본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 복원할 때 전주 한지를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전주 시장님께서 고종 황제의 친서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로마 교황님께 보낸 편지 서한 그것을 한지로 전주 한지로 복원을 해서 복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만들어서 교황님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전달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교황청 중요한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이제 복본하거나 그럴 때 이 전주 한지를 사용하시고 실제로 그럴 마음이 있고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주 한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지금 복본에서 가져다 드린 이것이 좋은 뭐라 할까 발자취가 될 것이고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프랑스에서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강의. 프랑스 사람들도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루브르 박물관. 여기는 지금 누군지 잘 아시겠죠? 김정숙 우리 맞나? 네? 김정숙 영부인님. 한지로 복원한 문화재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하면 루브르 하면 프랑스잖아요. 그것에서도 한지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지를 가지고 이렇게 복원도 하고 그 박물관의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수도 하고 할 계획이라는 거죠. 원불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기 경전을 이렇게 한지로 전주 한지로 복원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기로 했고 전주시와 4대 종교 한지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한지 보존과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종교 이제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록 유산들 이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지가 보존성이 뛰어나고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담은 종교 문화, 기록 문화와 한지가 전주 한지가 이렇게 합쳐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정말 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황청이나 또는 뭐 불교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인도 이런 나라들 또 중요한 문화재들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에서 전주 한지를 복원하는데 또 그 중요한 자료를 보존하는데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교 기록과 관련해서 종교 기록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또 우리는 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어떤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